네, 세잔플린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렇게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네 번째 주제는요, SK텔레콤의 자기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요거는 이제 왜 제가 가지고 나왔냐 하면, 네, 제가 요거를 켜놨었는데 꺼져가지고요. 다시 요거 띄워가지고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네, 그 네 번째 주제로요. SK텔레콤 자기 주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말씀드리자면, 요런 공시가 떴더라고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해지 결정. 그러니까 SK텔레콤이 작년도에 요 공시거든요. 요게 이제 29일 목요일 날 나온 건데요. 원래 요 신탁 계약을 2020년 8월에 맺어서 1년 동안에 걸쳐 가지고서 계약 금액 5천억 만큼 자사주를 취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굉장히 빠르게 샀어요. 그래서 올 초까지 해서 다 샀고요. 그게 이제 완료가 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근본 해지되는 계약견에 의한 취득 주식 수는 그러니까 신탁 계정에 원래는 약 한 210만 주가 들어가 있던 게 계약 해지 후에는 당사 법인 계좌에 입구하여 보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SKT로 넘어긴다는 그런 거죠. 뭐 사실 이게 뭐 보면 이게 뭐 저게 뭐 별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이제는 뭐 가령 시장이 요구하는 소각이나 이런 것들을 법인 계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것까지도 전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자사주 소각 이런 얘기 있으면은 좀 걱정하시는 부분 그것도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인 지분율에 대한 우려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게 통신업종이 특수한 업종이다 보니까 외국인 지분율은 50%까지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현재까지는 SK텔레콤의 경우에 발행 주식 총수가 요만큼이고요. 자기 주식이 12% 있고 외국인이 한 4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10%더 살 수 있는 거죠. 한도까지로 봤었을 때예요. 근데 전량 소각을 가정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뭐냐면은 외국인의 보유 주식 숫자가 10% 증가하게 되겠죠. 44.8%까지. 그럼 요거를 이제 50% 가정을 하게 되면 원래 845만 주까지 가능한데 366만 주까지만 가능하다. 근데 달리 얘기를 하면 통신업종 한도를 소각한다고 해서 넘어가서 뭐 외국인이 바로 매도가 나와야 된다?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만 3, 4만 주씩 매수를 외국인이 뭐 이렇게까지 왜 계속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산다라고 해보면은 뭐 이렇게 사면 소각을 다 해도 100영업일 이상 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지금 한도 50% 여기 차는 거를 걱정하실 거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오히려 분할할 경우에는 외국인 한도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자사주를 이제 그 소각한 만큼 유동 주식 그 비율 쪽에서 감소가 뭐 발생하는 걸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산하기에 따라 달라요. 자기 주식을 처음부터 넣는 쪽도 있고 안 넣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분분하기 때문에 사실 중립적인데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 뭐냐면은 중간 지주를 신설법인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래 남는 법인은 통신업이고 그럼 통신업에 대해 가지고서는 여전히 외국인 보유 50% 한도가 여러 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신설법인 중간 지주는 통신업을 영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인 보유 50% 한도가 100%로 풀리게 될 겁니다. 그렇다는 말은 외국인 주주들이 중간 지주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보유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근데 그럴 수 있죠. 야, 근데 뭐 주식이 꼭 그런다고 사냐? 펀더멘탈 보고 사지. 그래서 사실 이거 알 수 없는 문제기는 해요. 근데 하나 다른 이슈도 한 가지 더 다른 이슈가 있다는 거고요. 그 뭐냐면 저희가 유통 가능 주식 수의 증가하고 패시브 자금 유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중간 지주는 통신업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 보유 한도가 풀려요. 그러면 기존에는
외국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특히 각종 지수들 MSCI나 FTSE 같은 경우에 유통 가능 주식수 계산해서 외국인 보유 한도는 유통 가능 주식수에서 빼버립니다. 그러니까는 SK텔레콤은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제 주식이 100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이게 특수 업종이라서 50주만큼은 50주까지밖에 외국인이 못 사요. 그러면 이게 유통 가능 주식수가 50주가 됩니다. 근데 이 한도가 풀리게 되면은 100주가 된다는 거죠. 그 이슈가 신설법인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풀리게 된다면 그 유통 가능 주식수가 늘면은 지수 내에서 그 종목의 비중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히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특히 중간 지주 쪽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기술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게 조금 좀 그렇기는 했었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통신을 좀 보기도 했었고, 그 담당을 하기도 했었고, 보면은 통신사들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고, 또 IR이나 이런 준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프로예요, 프로. 그래가지고서 일관성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일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SKT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실적 공시를 내는 시기가 일정하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2020년 4분기는 한 달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내요. 3분기 것도 한 달하고 그 다음 주, 그쵸? 다 한 달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냅니다. 이때는 이제 아마 추석 때문에 이랬던 것 같고, 하여튼 한 달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내는 이 그 실적을 발표하는 게 있고, 그러면은 이렇게 실적을 공시하면서 기업 설명회를 하게 될 거잖아요. 이거 안내 공시도 아주 충실히 내십니다. 그건 언제 내냐면 그 전달 말에 내세요. 예. 1월 28일, 10월 29일, 7월 30일, 4월 29일, 1월 31일, 10월 24일, 7월 26일, 4월 30일 내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5월 첫째 주에 실적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전하고 똑같다면. 근데 5월 첫째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할 것이다 라는 예정 공시가 없어요. 과거에는 항상 이거를 기업 설명회 안내 공시로 다 내셨었는데 왜 안 내시는 걸까요? 그래서 그냥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뒤에 주요 이제 그러면 대형 기관들한테 그러니까 실적 발표 설명회 전체 하는 거는 하고 그 다음에는 개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 위주로 해가지고서는 따로 또 미팅을 하거든요. 그거는 또 잡았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항상 똑같이 칸트처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조금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SK텔레콤을 조금 한번 이거는 한번 눈여겨보시라. 이건 그냥 이벤트성이니까요. 예,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SK텔레콤 자기 주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